바로 앞에서 봤던 사실적 읽기는 사실 팩트를 다루는 글이기 때문에 이거 막 비교하고 증가 감소 막 이런 거를 따졌다면 이거는 지금 이제 실제 역사적 사건에서 그러니까 이봉창 의사가 썼던 막 자기가 겪었던 일이랑 자신의 내면이랑 막 이런 걸 써놨어요. 내용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과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미세먼지 얘기랑은 결이 다르죠. 그래서 일단은 요 글을 읽을 때는 다른 것보다 순서, 순서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사건 순서. 음. 사건이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사건 순서하는 거 조금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사건을 겪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이봉창 의사가 우리가 아는 이봉창 의사는 그냥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로만 알고 있잖아. 근데 이 글에 등장하는 이봉창 의사는 처음부터 독립 활동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어느 장면까지는 그냥 부당한 걸 겪지만 거기에 뭐 저항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 근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또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뭐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상 내용 일치를 따질 때 무조건 독립의사 뭐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아직 독립의사가 아닌 시기에 이봉창이라는 사람도 이 글에는 등장을 한다고. 그렇죠? 그런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뭐 이거는 이제 신문기사 얘기고요. 어, 실제로 수기 작성했던 거 보는 겁니다. 들어갈게요. 나는 경성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는 부유하게 살았다. 그러나 철도부지 명목으로 토지를 총독부에 수용당하게 되자, 땅을 뺏겼네요. 아버지가 병석에 눕게 되었고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립학교인 4년제 용산 문창보통학교를 졸업하고는 바로 직장 생활을 해야겠다. 일제강점기에 재산을 강탈당한 이유 때문에 학교를 끝까지 다니지 못하고 취직하게 됐네요. 자, 가치 없는 세상에 이직합니다. 일본인 상점에서 점원 노릇을 하다가, 됐죠? 여기 일단, 어, 점원 노릇을 하다가 철도국 시험을 보고 용산역 전철수로 취직하게 되었대요. 괜찮죠? 음, 일단 이 부분의 핵심 사건은 요겁니다. 용산역에서 전철수로 일하던. 자, 그때 일본 사람들은 1년에서 1년 반만 일하면 승진이 되었다. 그에 비해 조선인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착실하게 근무해도 그렇게 빨리 승진할 수 없었다. 조선인 전철수들은 1년에 2번 주는 상여금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았지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근무를 계속할 뿐이었다. 오케이. 여기 지금 차별 대우 얘기 나오네요. 그렇죠? 용산역 전철수로 일했을 때에 차별 대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때 자포자기하는 마음. 그렇죠? 자포자기하는 마음. 그렇죠? 현실 수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때까지는 현실 수능적 태도. 그렇죠? 자, 계속 볼게요. 3년 동안 나와 같이 근무한 일본인은 벌써 계장이 되었다. 승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보다 1년에서 1년 반 늦게 채용되어 나보다 일을 배운 지도, 나보다 나에게 일을 배운 자도 어느새 개 담당 견습이 되어 나를 부리게 되었다. 됐죠? 그러니까 일본인은 승진이 빨라서 이미 나를 뛰어넘었어요. 내 직책을. 그렇죠? 내 직급을. 그렇죠? 자, 그때 나의 가치 없는 생활을 알고, 이 가치 없는 생활이라고 하는 게 결국 소제목이 있었던 거잖아. 그쵸? 이 가치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차별 대우네. 어, 조선인에 대한 차별 대우. 자, 그 생활을 알고 세상이 우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됐죠? 내려갈게요. 음. 여기서 일하는 그 세상이 우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비판적 인식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저항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 저항을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 잘못됐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는 거지. 이거 불합리하잖아.
자, 그러면서 그들은 일본인이고 나는 조선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됐죠? 자, 죄 없이 매를 맞고 발길질을 당하더라도 말대꾸를 하지 않고 지내야 하며 현실을 체념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것이다. 지금 요거까지 나오죠? 그렇죠? 비판적 인식은 가지고 있었으나, 됐지? 야, 여기서 말하는 비판적 인식은 잘못되었다라는 인식인 거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같은 인간인데 차별적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허무하게 여겨졌다. 허무감을 느끼네요. 비록 거지가 되더라도 이렇게 조선인과 일본인을 차별하는 직장은 더 이상 다닐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따로 취직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만두고 말았다. 됐죠? 괜찮습니까? 예, 이거는 적극적으로 저항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1925년 11월 하순. 나는 오사카에 있는 동창생을 믿고 오사카로 갔다. 됐죠? 하지만 친구가 있더라도 직장은 내가 구해야 했다. 도착한 지 사흘째부터 지르도 모르는 오사카를 뛰어다녔다. 얼마 후 소개업자를 만났다. 수수료를 주니 소개장을 써주길래 몇 군데를 찾아갔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2, 3일 전에 채용이 끝났다거나 나이가 많다는 듯 온갖 핑계를 대며 채용을 거절했다. 아, 소개업자에게 사기를 당했다. 자, 여기 오사카에서는 소개업자에게 사기를 당했네요. 됐습니까? 근데 지금 벌써 감이 오겠지만, 음,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이 시대상 속에서 온갖 불합리한 일들을 다 당합니다. 어, 그렇죠? 자, 어느 날 우메다 역 앞에 시립 직업소개소를 찾아갔더니 고배철도국 우체국 열차계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찾아가서 물으니 호적 등본과 신원증명서가 있으면 채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보로 본국에 부탁해 서류를 떼어오고 소개장도 얻어 담당 주임에게 제출했다. 그랬더니 담당 주임이 서류를 보고는 히로시마보다 서쪽의 사람은 시모노세키에서 취급하게 되어 있다. 이거 지금 히로시마보다 서쪽 사람, 그렇죠? 이게 결국 조선인 얘기하는 거야. 조선인, 그렇죠? 그 요즘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그 오염수 방출하는 거 진짜 제주도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히로시마보다 서쪽, 왼쪽, 진짜 제주도야. 그 조선 사람, 그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모노세키에서 취급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져오라고 했다가 너 조선인이야? 그럼 여기서는 채용 못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것도 불합리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자, 덤벼들고 싶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나는 조선인이기 때문에 채용되지 않은 것이었다. 됐죠? 현실 인식을 하고 있죠? 조선인이기 때문에 채용되지 않은 것이다. 같은 인간이지만 조선인은 인간 취급을 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조선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행세를 하려 한 내가 잘못이다.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인간인지를 느꼈다. 됐죠? 현실에 대한 체념적이고 수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지금 첫 번째 장면이었어요. 괜찮습니까? 다음 장면 갈게요. 이유가 있었던 후한 노임 나오죠. 자, 1927년 연말이었대요. 이치오카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하숙집에는 조선 사람들만 있었대요. 부두 노동자로, 여기 부두 노동자로 일할 때네요. 그렇지? 부두 노동자로 일할 때. 그러니까 아까 약간 뭐 연도나 이런 걸로 너무 연결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철도원으로 일할 때, 그치? 철도원으로 일할 때 당했던 불합리, 관뒀어, 오사카로 갔어, 거기서 사기당했어. 그리고 나서 뭐 다시 한번 취업하려고 했는데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부두 노동자 일할 때야. 그렇죠? 일용직으로 일할 때입니다, 이때. 자, 나만 한때 가스 회사 일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부두 노동자로 일하게 됐어. 자, 부두 노동은 내가 했던 최고의 육체 노동이었다. 사흘간 무리하게 일을 했다가 나흘이나 병으로 누워 있어야 됐대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노임을 받은 것은 평생으로 처음이었다. 오케이. 자, 부둔 노동자 할 때 임금을 되게 많이 줬대요. 돈을 되게 많이 줬답니다. 괜찮습니까? 이거 다 이유가 있어요. 뒤에 나와요. 첫날은 3원 20전이었고, 둘째 날, 셋째 날은 3원 50전을 받았대요. 됐죠? 되게 많이 받은 거야, 이거, 지금. 이전에 받던 거랑 비교했을 때,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야. 할만한데?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됐죠? 뒤에 갈게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보수가 오르는 것이 상식인데 나의 노임은 내려가는 것이었다. 오히려 거꾸로 줄어들어요. 이상해서 물어봤어. 아,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네요. 반장이 처음에는 너를 일본 사람인 줄 알고 그 임금을 주었는데 지금은 조선 사람인 것을 알았기에 보수가 달라진 이거네요. 됐죠? 조선인이면 부두노동을 월등히 잘해도 3원 50전은 못 받는다는 것이었다. 아, 육체노동까지 차별 대우를 받는 거. 됐죠? 음, 넘어가도 되겠죠? 음. 자, 소제목만 봐도 나오겠네요. 죄 없이 갇힌 유치장. 됐죠? 가봅시다. 일왕즉위식이 있었대요. 되게 큰 행사예요. 음. 여기 아시죠? 왕이 따로 있고 총리가 따로 있어서 왕이 바뀌는, 그러니까 일본 왕은 약간 상징적인 개념이래. 약간 상징적인 개념이래. 실제로 정치에 참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약간 아이콘 같은 거래. 그래서 약간 일왕이 바뀌는, 그러니까 왕이 새로 즉위하는 뭐 이런 거면 되게 무슨 막 행사, 명절 같은 거래, 약간. 그렇답니다. 됐죠? 자, 나는 그때 하숙집 부근 세탁소에서 일하는 조선인 야마즈미, 나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일본인 이와다와 함께 일왕 즉위식을 보기 위해 교토에 가기로 했대요. 그렇죠? 구경하러 간 거야. 자, 생각해보니 나는 불행한 인간이다. 왜냐하면 조선 사람으로 태어나 우리 이태왕 전하의 용안을 뵌 일이 없고 한일 합방 후에 신일본인이 되었다고 해도 일본 왕의 얼굴을 본 일도 없다. 또 조선 역사를 배운 일도 없고 일본 역사를 배운 것도 없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 그렇죠? 사실상 보면 이거 그냥 자조적 인식이에요. 음.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나는 조선인이야. 나라를 뺏겼어. 그리고 일본에서 막 일하고 일본에서 지내고 있지만 같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고. 얼마나 자괴감이 느껴지겠냐. 스스로에 대해서 우습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됐죠? 음. 또는 이제 자조적 인식과 더불어서 뭐 자기 연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연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라고 얘기하니까. 자, 일왕 즉위식이 열린 날은 아침 7시들부터 식장에 들어가게 해주었대요.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나는 마지막에 서 있었대. 무기를 감추고 있던 것도 아니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주머니에서 한문과 한글이 섞인 편지가 있는 것을 보더니 잠깐 본부에 가자 그랬대요.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죠? 한글이 있는 편지. 한글이 있는 편지. 나는 별로 이상한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곧 끝날 줄 알고 따라갔는데 유치장에 집어넣어요. 편지만 보더니만. 내용도 몰라. 뭐 일본인들이 뭐 한글 읽을 줄 알겠니?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 근데 그냥 한글 적힌 편지 보더니 조센징이야? 유치장. 이거 된 겁니다. 괜찮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유치장 안에 들어가 보니 나처럼 죄 없이 검문입니다. 검문. 죄 없이 검문에 걸려 잡혀온 사람이 34명이나 있었다. 그날 밤으로 반은 석방되었고요. 나머지도 다음날 아침 석방되었대요. 근데 나는 안 풀어줬대요. 아, 탄식하네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는가? 일왕 얼굴을 본답시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하루 일을 쉬면서 오사카에서 교토까지 왔는데 유치장을 구경하러 온 꼴이 되고 말았다. 됐죠? 뭐 요거 그죠? 어,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이죠. 음, 그렇죠? 자, 아직까지도 저항적인 태도 이런 거 없어요. 어, 구속된 지 11일째 되는 날. 와, 미쳤다. 유치장에 11일?
거진 열흘 넘게? 자, 내가 재촉을 했더니 형사가 나를 불렀어요. 자, 네가 가지고 있는 편지를 읽을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풀어보지 못했는데 네가 1번으로 읽어줄 수 있느냐? 답도 없죠. 어. 자, 1번으로 읽어주고 고베에 보닛이라는 형사가 있는데 그가 내 신원을 알 것이라고 했더니 조금 있다가 석방해 주었다. 괜찮죠? 불합리한 일을 겪은 겁니다. 자, 그 후로 오사카에 돌아가서 그동안 일을 사실대로 얘기했으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소문만 났다. 됐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점점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사람과 세상을 원망하게 되었다. 뚜렷한 사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상도 자연히 변화하였다. 여기서부터 이제 불꽃이 튀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이 불합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겪다 보니까 이거 정말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죠? 자, 무엇이든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있으면 뛰어들고 싶었고요. 심지어는 사상운동에 몸을 바치자는 생각까지 들었다. 됐죠? 음. 하지만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다. 그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조선인이니까 조선 독립운동에 몸을 바쳐서 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됐죠?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아, 이제 이때부터 저항 의지, 그렇죠? 저항 정신, 됐죠? 이거를 이제 갖게 된 거죠. 자, 아직까지 독립운동 활동을 한 거 아니야? 다시 이제 넘어가요. 다시 넘어가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야. 아,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게 올바른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 기회를 얻지 못했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일본인 행세를 합니다. 어. 됐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오락가락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다가 또 생각을 바꾸어서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속이고 살아보려고도 했대요. 됐죠? 요거. 그렇죠? 자, 비누 도매상에서 일본인이라고 속이고 점원 생활을 했대. 그렇죠? 어. 나는 일본인 행세를 하느라 조선인들과는 교제를 완전히 끊고 지냈고요. 사랑하는 조카 딸의 집조차 출입을 하지 않고 지냈다. 완전히 일본인처럼 지금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요때는. 그러니까 또 좀 살만해요. 요때는. 요때는 좀 살만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와서 서투른 일본말로 물건값을 묻고 때로는 흥정을 하려고 했다. 그럴 때면 일본인 주인은 귀찮아하며 욕을 하고 걸어 물건을 팔지 않는 때도 있었다. 봐봐. 조선 사람들이 왔죠? 어, 귀찮아했죠? 욕을 하죠? 물건을 팔지 않는 때도 있죠? 아, 이 조선 사람들은 여전히 차별 대우를 받고 있어요. 됐죠? 한 번은 일본말을 모르는 조선 여자가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니까 물건을 훔치러 온 것으로 오해해서 큰 소리를 질렀대. 괜찮죠? 이때 내가 나서서 한마디 거들어주면 도움이 되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나는 입 다물고 보고만 있었다. 참으로 서글펐다. 괜찮죠? 어. 자, 주의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방금 전 문단에서 현실의 불합리한 거를 누적으로 경험하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저항 의식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바로 실천에 옮긴 거 아니고 일본인으로 속이고 생활하면서 슬픔을 느낀 거야. 괜찮습니까? 서글펐다라고 하는 감정도 조금 체크해 두십니다. 서글펐다. 슬픔을 느껴요. 자, 일본인 행세를 하고 사는 동안에 서글픔을 느낀 거야. 그렇죠? 왜 나는 일본 사람인 양 속이고 있는 것일까? 일본인으로 속이고 살면 조금이나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것은 고통이다.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은 거짓이고요. 일본인으로 속이고 산다고 해도 잘못이다. 라면서 후회했답니다. 됐죠? 서글픔과 후회라고 하는 게 이때 당시에 이봉창이 느꼈던 감정인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자, 2030년 11월 취직난이 심했대요.
상하이의 영국 전차 회사가 조선 사람을 매우 우대해서 채용한다는 말을 듣고 2년간 일본인으로 속이고 살아오었지만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봉창으로 조선인으로 생활할 각오로 상하이로 갔다. 오케이. 다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봉창 조선인으로 중국행을 한 거죠. 됐습니까? 중국으로 간 겁니다.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찾아가 나의 사정을 설명하고 취직도 부탁했다. 그러자 단장인 백전선을 만나서 나의 이력을 이야기하고 일본의 실정을 알렸다. 됐죠? 임시정부의 단장인 백정선을 만났대요. 백전선 누군지 아니? 김구. 됐죠? 김구 만난 겁니다. 김구 본명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며 백정선도 나를 점차 믿게 되었는데 나는 교토 검속대의 원한을 잊지 못하고 점차 독립정신에 빠져들었다.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그죠? 그래서 준비한 수류탄 2개를 가지고 이번 거사를 하게 된 것이다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쭉 일대기를 쓴 거야. 자기가 겪었던 일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건이죠. 그치? 사건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치?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뭐, 일을 관둔 적도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그냥 순응했던 적도 있고요. 일본인인 척 속였던 적도 있고요. 그치? 이제 저항한 적도 있고요. 괜찮습니까? 요게 이제 연달아서 연결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네요. 오케이. 요 부분도 여러분들 자습서에는 그 뒤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모아서 정리된 거 있습니다. 그거 내용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됐죠?